자, 문제 12번입니다. 자, 착수식에 관련해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을 보도록 합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강간죄 착수식인데 한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개시하면 착수가 되죠.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실제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했죠. 자, 여기서 해설을 좀 수정해야 됩니다. 자, 해설 가보시면 자, 12번에 1번 해설을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뭐 다 알고 있는 지문이라서 어디를 가보시냐면 223페이지 가보세요. 223페이지 가보시면 자, 요 1번입니다. 1번. 1번 해설에 나와 있죠. 한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개시하면 착수가 된다. 자, 이 해설로 대체할게요. 자, 이것이 223페이지니까 여러분들은 가로 열고 페이지 223페이지 몇 번인가요? 21번 21번 1번 참조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교재 와서 자, 2번 지문 가봅니다. 자, 모텔 침실에 잠들어 있는 갑의 속바지를 벗기다. 이때 준강간죄의 착수가 인정되죠. X 하시고. 자, 3번을 봅니다. 자, 주간이네요. 자, 아파트 잠금 장치를 설계하다가 발각되었다고 했을 때 아직 물색 행위 하기 전이죠. 주간 같은 경우는 물색설이잖아요. 그래서 물색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착수를 인정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자, 13번을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기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별표 3개짜리입니다. 기출 유력합니다. 꼭 좀 정리해 두세요. 자, 1번, 2번은 뭐 여러분들 기본 강의나 기출 문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고 자, 3번을 보면 자, 앞에서 똑같은 판례 앞에서 풀었습니다. 정당행위 파트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대체 사용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총칙상의 공공규정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둘은 대항범이죠. 대항범 같은 경우에는 형법 총칙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법에 가보면 누구만 처벌하냐면 이 사람만 처벌합니다. 분명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면 안 돼요. 그것이 노조법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만약에 채용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이 사용자만 처벌합니다. 사용자만 처벌을 하고 이 사람만 처벌하고 대체 사용되는 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조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조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대체되는 자가 비록 이 자에게 가담했다 할지라도 대항범 중에서 총칙규정이 일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칙상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비슷한 사례가 이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면 이 의사 처벌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 의료법에 따라서 이 사람만 처벌되는 거예요. 그때 그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의료법에. 그렇죠? 이 두 사람은 대항범이라고 그랬죠? 대항범인데 일방만 처벌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을 받는 자가 설령 의사에게 공범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총칙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구조가 똑같은데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14번을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틀린 질문 가볼까요? 자, 틀린 질문 보면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자, 물건 소유자인 을에게 고의가 없다 했죠. 고의가 없으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도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 자,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를 했다. 그리고 강취해온 작물 처분을 알선을 했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죄가 다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작물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작물죄의 주체는 정범 이외의 자입니다. 그런데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은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여기가 틀렸고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만 됩니다. 자, 15번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나머지 틀렸다 하는 것인데 1번 보면 자, 공무원이 뇌물 공유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유했다라고 했을 때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됩니까? 틀렸죠. 이 사람은 누구야? 비공무원이 최순실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했을 때 그 최순실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죠. 그래서 이때 나온 법리가 바로 경제공동체다 이런 말이죠.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이 봤죠. 공범과 신분할 때 봤는데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저질렀다는 말은 성립이란 말이죠. 즉 중한죄로 성립하고 처벌은 단순 배임죄로 여기 나오네. 이 비신분자에게는 성립은 뭐다? 성립은 중한죄로 틀렸죠. 여기가 업무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은 단순 배임죄로. 자, 3번을 가보면 자,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도박 방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습벽이라는 것이 상습성이잖아요. 상습성은 포괄일죄라서 가장 중한 죄의 일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면 도박죄가 중합니까? 도박 방조가 중합니까? 도박이 중하죠. 그래서 이건 흡수가 되고 사라진다. 결국 상습 도박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방조는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점만 되는 것이고 별도로 방조는 되지 않습니다. 경합범도 아니고 이제의 포괄일죄가 되는 겁니다. 자, 16번. 자, 불사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전부 다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으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작물 보관죄가 되죠. 이미 처분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아요. 자, 두 번째, 대표이사란 자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회사 통장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가 뭐가 됩니까? 배임죄가 되죠. 배임죄. 그리고 통장에 이제 만기일자가 다가옵니다. 다가왔을 때 그 자가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동의해 줬으니까 자금 인출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자금 인출한 부분은 별도의 법을 침해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불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관 중에 다른 상속인들, 즉 다른 형제들이죠. 형제들로부터 매도 후 우리 나눠 갖자 이렇게 요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반환을 거부합니다. 그럼 여기가 자, 그럼 이자가 여기서 무슨 죄가 됩니까? 횡령이 되는 거죠. 횡령이 되는데 그 후에
예, 그럼 횡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자기 소유가 된 거죠. 자기 소유가 됐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래요. 형, 우리 이거 나눠 가져. 나눠 가져 하는데 형이 뭐라 그래? 형이 싫어. 나는 장남이니까 내가 다 가져야 돼. 이게 바로 횡령이라는 거죠. 횡령이 된 이후에 그 임야에 관해서 제3자, 은행이겠죠. 은행 앞으로 이제 담보대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거죠.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제3자 앞으로 근저당 설정하는 부분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소유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소유가 된 것을 가지고 볶아 먹든 썰어 먹든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사가 되는 거예요, 불사. 그렇죠? 자, 네 번째. 자기 명의 계좌 적금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송금되었을 때 뭐가 됩니까? 되었을 때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었고 그 기수가 된 이후에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이 되질 않아요. 그 말은 불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사가 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볼까요?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을 가보죠. 1번은 많이 봤죠? 공무원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서 청탁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망해서 돈 뜯어내죠. 그쵸? 여기 누가 그랬어? 변호사가. 이 변호사란 사람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재판, 뭐 수사겠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이제 판검사인가요? 판검사. 판사하고 검사.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누구였습니까? 전직이에요, 전직. 전직 판검사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 법 부장판사였다. 부장검사였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잘 알아. 당신 같은 경우는 사람은 실형 못 받게 하고 내가 집행유예를 빼낼 수 있어. 내가 영향력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돈 많이 갖고 와. 라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이면 해결될 것을 1억 뜯어냅니다. 10억 뜯어내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할 청탁이나 알선할 능력도 없어. 근데 능력이 있다라고 기망해서 돈 뜯어내는 것은 뭐다? 사기지, 사기. 사기인데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에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죄도 되는 거예요. 행위 한 개 있죠? 이 행위 한 개가 이것 죄도 되고 이 죄도 되기 때문에 실체적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음주했습니다. 그래서 음주가 정상 운전이 곤란합니다. 차를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운전했습니다. 운전했는데 운전하자 사람을 치웠다는 거야. 사람을 치워서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이해되시나? 자, 봐요. 여기 음주 차량이 있습니다. 앞에 가던 차가 있습니다. A가 음주 차량이고 B가 앞에 가는 차량입니다. 들이박았습니다. 들이박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 다쳤죠. 상해 났습니다. 사람만 다쳤나요? 차 찌그러졌잖아요. 손괴돼 있습니다. 한번 쳤는데 상해, 손괴가 동시에 발생했죠. 그래서 상경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죠.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 뜯어내네요. 그랬을 때에 피해자별로 하나의 사기가 된다. 피해 법익이 각각 다른데 사람마다 다르잖아. 이게 어떻게 포괄일지. 그쵸? 피해자별로 포괄해서 일제가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가 됩니다. 자, 이들 포괄일제 상호간에는 실경이 있다.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봐봐요.
여기 갑이라는 계주가 있어요. 계주가 있고 회원들이 많겠죠. A, B, C, D 등등의 계원들이 있다 할게요. 그쵸? 여기다 적을까? 계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월 1일 날 모였습니다. 그쵸? 계원들이 모이는 장소 있죠? 그래서 이 계주가 구라칩니다. 이렇게. 아, 누구 엄마 왔어? 누구 엄마 왔어? 막 구라칩니다. 그래서 그날 계원들로부터 10만원씩 뜯어냈습니다. 한번 뜯어냈죠? 한 번 구라쳤습니다. 여러 장소에 모인 사람, 한 장소에 모인 여러 사람들에게 한 번 구라치니까 아줌마들이 돈을 막 내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거 포괄일제지. 포괄일제잖아. 그날만 뜯어내. 2월 1일은 없어. 매달마다 모이잖아요. 매달마다. 그래서 2월 1일 날로 뜯어냅니다. 3월 1일 또 모였습니다. 4월 1일 모이고 계속 모입니다. 그렇죠? 1년 가고 2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보세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같은 장소에서 모였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입금을 뜯어낸다고요. 그럼 피해자별로 포괄해서 한 개 제가 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이 포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봐봐. 이 A라는 엄마는 1월 1일 뜯기고 2월 1일 뜯기고 3월 1일 뜯기고 4월 1일 뜯기잖아요. 이게 포괄일제라는 거야. 이게 포괄일제. 요게 포괄. B 엄마도 C 엄마도 D 엄마도 이게 포괄일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건 A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B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자, A, B, C, D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아니 한 번 구라친다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는 A, B, C, D 사이에서는 이게 한 개 행위다 보니까 이게 상경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들 포괄일제 상호간에는, 즉 A 엄마 포괄일제, B 엄마 포괄일제, C 엄마 포괄일제 상호간에는 상경이라고. 상경. 됐고, 답은 4번이라 했죠. 4번 저작권법에는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이 없어요. 상습범은 처벌조항이 있을 때 상습범 처벌되는 겁니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저지른다 할지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면 상습범으로 처벌되질 않아요. 그래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합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8번 가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정답은 2번이죠. 자,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 결합으로 될 때에만 기능이 발휘할 수 있을 때에는 밑에 보시면 본체는 몰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이 결합품이기 때문에 기판, 본체 모두 다 몰수 대상이 됩니다. 이것만 따로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뭐 적법하게 심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 라고 하는 것은 몰수 요건이 아닙니다. 됐고, 자 19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형수를 향하여 후려쳤죠. 근데 조카가 맞아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리라고 했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미수와 조카에 대한 과실치사 이렇게 가지 않고 조카에 대한 살인기수죄 하나가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4번을 가보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 규정에 열거된 것만을 말하지 열거된 것만 말하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법조문에 있는 것만 상습성으로 인정된다고요. 법조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리 상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상습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기출되었는데 또 다시 기출될 염려가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